반갑습니다. 오늘은 23강 패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스윙 포인트 패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스윙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원래 이름이. 근데 이것도 일종의 캔들 패턴이라서 제가 스윙 포인트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요. 바로 들어가죠. 스윙 포인트 패턴이 뭔가? 요거는 제가 스윙 포인트 패턴이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통해서 스윙 포인트 패턴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리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짓지 않고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업스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스윙 있으면 당연히 다운스윙이 있겠죠. 그럼 업스윙이 뭔가? 업스윙은 캔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요거를 업스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업스윙. 그 다음에 캔들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거, 요거를 다운스윙 이라고 합니다. 쉽죠? 캔들이 연속해서 올라간다, 업스윙. 캔들이 연속해서 하락한다, 다운스윙입니다. 근데 이 캔들이 연속해서 상승한다는 게 그냥 계속 양봉이 뜬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승 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한 파동 요거를 업스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운스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요거를 업스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운스윙이라고 하고 요거를 업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캔들이 연속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파동에 한 개의 파동이 계속 상승, 고점 찍고 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업스윙, 그리고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운스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승 파동일 때 얘기입니다. 근데 캔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 즉 캔들이 파동이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게 다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죠? 상승 파동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파동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그죠? 또 파동이 또 상승하고 전고 돌파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고 또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거의 반복이죠.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고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점이. 그죠? 그러니까 캔들의 연속 상승, 즉 요것도 하나의 큰 업스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큰 업스윙인데, 이 업스윙이 진행될 때는 전고보다 더 높은 고점, 또 전고보다 더 높은 고점, 또 전고보다 더 높은 고점, 이렇게 고점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점도 여기보다 그 다음 저점이 더 높은 단계에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저점이 또 더 높은 단계에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저점이 더 높은 단계에서 생성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상승 추세를 보는 어떤 파동의 움직임입니다. 기본이죠, 기본. 다우 이론. 그러니까 추세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고점을 계속 높이는 과정이고, 또 저점 또한 높이는 과정이다. 일단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이거를 업스윙, 이거를 다운스윙, 이거를 업스윙, 이거를 다운스윙, 이거를 업스윙, 이거를 다운스윙,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업스윙과 다운스윙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개의 추세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고점이죠. 이 고점부터 제가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대충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2017년 6월이고 여기가 2018년 7월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1년. 여기 1년 1년 동안에 깊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깊은 하락의 추세를 자세히 보니까 역시나 방금 배웠던 것처럼 다운스윙, 업스윙, 그 다음에 다운스윙, 업스윙, 다운스윙, 업스윙, 또 다운스윙, 업스윙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이것도 D, U, D, U, D, U, D, U, 그죠? D, U. 즉, 한 개의 추세, 이게 뭐 길든 짧든지 간에 파동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상승 파동이라면 상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조정이 있고 또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상승이 있고 조정이 있고 이걸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다우 이론이죠. 그리고 하락 파동,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비아트론의 하락 파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 또 하락을 하고 나서 조정, 하락을 하고 나서 조정, 하락을 하고 나서 조정, 이거의 반복이다. 그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 파동은 업스윙의 폭이 크겠죠.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면 조정보다, 그러니까 다운스윙보다 업스윙의 폭이 커야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스윙과 다운스윙의 폭이 같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진폭이 일정한 파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업스윙과 그 다음에 다운스윙, 업스윙과 다운스윙의 이 폭이 같은 거예요. 그죠? 이 폭과 이 폭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횡보를 하겠죠. 그죠? 근데 상승 파동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다면 이 진폭이, 업스윙의 진폭이 다운스윙의 진폭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업스윙의 진폭이 다운스윙의 진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업스윙의 진폭이 크면 상승 추세, 다운스윙의 진폭이 크면 하락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서 그려볼게요. 자, 제가 상승 파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자, 제가 화살표로 이게 업스윙, 그죠? 업스윙, 업스윙, 업스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운스윙, 다운스윙, 다운스윙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스윙 포인트, 과연 이 스윙 포인트 패턴이 뭔가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스윙 포인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포인트라는 얘기죠. 포인트. 그죠? 그럼 업스윙과 다운스윙의 뭐 이런 그 중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죠?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느냐? 요런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요런 포인트. 이거를 스윙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요 부분은 빨간 동그라미 이 부분은 스윙
고점, 스윙 고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스윙 고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윙 고점이 되겠죠.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의 포인트들, 이 스윙 포인트들은 당연히 그러면 스윙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스저, 스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스윙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스윙 포인트 패턴이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스윙 고점, 이 스윙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상승 파동이라면. 그리고 스윙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알 수 있다면 거의 뭐 너무 아름답겠죠. 꿈에 그리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가 아니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알고 싶다.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스윙 고점, 이 스윙 저점, 이 두 포인트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그림 기억하세요. 요 그림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스윙 저점, 일단 스윙 저점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다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단 스윙 저점, 이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인트에는 뭔가 특이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캔들을 그려볼게요. 자, 캔들이 3개가 나옵니다. 3개. 항상 3개가 나와요. 거의 100%, 뭐 100%까지는 뭐 100%입니다. 100% 3개의 캔들 이후에, 그러니까 1개, 2개, 3개의 캔들 이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3개의 캔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요. 첫 번째 캔들이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을 하나 만드는데, 두 번째 캔들이, 뭐, 몸통은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캔들이 이 첫 번째 캔들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이, 세 번째는 양봉이 떴다고 칩시다. 세 번째 캔들이 두 번째 날의 캔들보다 좀 더 높은 저점을 만듭니다. 자, 이거를 1번, 2번, 3번 보시면은, 자, 저점, 그리고 더 낮은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보다 높은 저점,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날 저점, 두 번째 날 저점, 뭐 세 번째 날 저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날의 저점이 가장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뭐 90%, 99%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 글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스윙 저점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스윙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니까, 스윙 저점은 첫째, 1번 캔들이 저점을 만듭니다. 만든다. 그리고 둘째,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든다. 그리고 셋째, 3번 캔들이 2번 캔들의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든다. 자, 이거 그려봅시다. 자, 1번 캔들이 저점을 만듭니다. 1번 캔들이 저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가 저점이죠. 그죠? 1번 캔들이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캔들이 다시 잘 안 보이죠? 자, 스윙 저점 다시 1번 캔들이 저점을 하나 만듭니다. 이 1번 캔들이 저점이에요.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2번 캔들, 두 번째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2번 캔들의 저점은 이렇게 더 낮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캔들이 2번 캔들의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보다 조금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캔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반등하는 모양새죠. 반등하는 모양새. 그죠? 이게 1번, 2번, 3번 캔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차트를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비아트론인데, 자, 제가 이렇게 간다 했죠. 이렇게 그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스윙 저점을 찾아볼게요. 스윙 저점. 반등하는 포인트. 자, 여기서 반등을 하죠.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여기는 자, 이게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이랑 2번 저점이 같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해서 2번이고 이게 3번, 이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반등을 할 때는 항상 저점을 만들고 1번 저점보다 더 낮은 2번 저점이 나오고, 요거는 같으니까 이걸 하나의 저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3번 저점이 더 높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1번 저점, 자,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즉, 1번보다 더 낮은 저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3일째는 2번 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저점이 찍힌다. 그러면은 스윙 포인트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자, 스윙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보이시죠, 여러분? 자,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요렇게 돌아가요. 자, 요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요 포인트.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돌아갔죠. 1번, 2번, 3번. 요렇게 돌아갑니다. 1번, 2번, 3번. 즉 뭐냐, 진짜 반등은 저점이 찍히고 두 번째 날에 더 낮은 저점이 찍히고 세 번째 날에 그거보다 높은 저점이 찍힌다. 그래서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반등하는 모양새. 이게 스윙 저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비아트론으로 봤는데 비트코인으로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도 실제로 그런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반등하는 포인트, 뭐 이런 포인트들, 이걸 다 스윙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포인트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그죠? 1번, 2번, 3번. 맞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그죠?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자, 그죠?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스윙 고점을 한번 봅시다. 스윙 고점. 고점은 반대겠죠. 1번 고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할까요? 자, 스윙 고점은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첫째, 똑같은 거예요. 1번 캔들이 고점을 만든다. 그 다음에 둘째,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든다. 그 다음에 셋째, 3번 캔들이 2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든다. 또 똑같은 거죠, 원리가. 이런보다. 자, 1번 캔들이 고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2번 캔들이 1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고, 3번 캔들이 2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 그러니까 2번 캔들의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 그러면 이게 1번, 여기 2번, 3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모든 파동의 이 스윙 포인트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윙 고점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1번 고점, 2번 고점, 3번 고점. 그죠? 그래서 스윙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1번, 2번, 3번이죠. 또 1번, 2번, 3번. 맞나요? 그죠?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1번, 1번, 크게 1번, 2번, 3번. 그죠? 1번, 2번, 3번. 그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죠? 어김없이 고점에는, 어김없이 파동이 돌아 나갈 때는 1번, 2번, 3번. 즉,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고, 더 높은 고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2번 캔들보다 낮은 고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요게 스윙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스윙 포인트입니다. 쉽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주요할 점을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1번, 2번, 3번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게 스윙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번, 2번, 3번이 만들어졌는데, 자, 4번에서 3번의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죠? 3번의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스윙 포인트 실패입니다. 이건 실패예요. 자, 왜냐?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저점이 생겼습니다. 그죠? 1번 저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2번 저점이 이렇게 더 낮은 포인트로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3번 저점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융둥이한테 배운 스윙 포인트예요. 그죠? 근데 4번 저점이 이 3번, 그러니까 이게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이게 4번인데 4번의 저점이 3번의 저점을 깨버리면,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실패를 하고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2번 저점보다 높은 저점이 생기면 요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3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에 또 웃기게 또 저점이 깨져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고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다음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고점, 스윙 고점과 모든 스윙 저점은 스윙 포인트로 만들어지긴 해요. 하지만 이 스윙 포인트가 모든 고점이나 모든 저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어렵나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모든 고점과 모든 저점은 스윙 포인트 패턴이 나온다. 이건 맞아요. 근데 모든 스윙 포인트 패턴이 고점이나 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융둥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잘생겼다. 융둥이의 친구들은 모두 잘생겼다. 그죠? 하지만 모든 잘생긴 사람이 융둥이의 친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얘가 맞나? 이 정도 이대로 하면 되나? 그러니까 남양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머리가 좋다. 하지만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남양 초등학교 출신은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스윙 포인트를 보고 지금 오늘 배운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잡고 싶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잡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스윙 포인트를 잡아야, 스윙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1번 저점이 생기고 2번 저점이 생기고, 그럼 2번 저점은 자, 어제의 저점보다 오늘의 저점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입하면 안 되죠. 왜냐면 스윙 포인트라는 거는 3개의 캔들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3번에 진입을 할 겁니다. 1번이나 2번에 진입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를 보고 다시 자,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자 오늘이 플레이를 땡겨 봅시다. 자, 오늘 이날이에요. 오늘 이날입니다. 이날 진입합니까? 진입 안 합니까? 진입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1번이 만약에 되고 이 더 낮은 저점이 생겼으니까 이걸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땐 3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3번이 나오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진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날에서 진입하는 바보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는데 자, 1번, 2번, 자, 3번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입을 할 만합니다. 진입을 할 만해요. 그런데 자, 다음 날이 됐는데 더 낮은 저점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이 저점이 깨져버렸죠.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저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스윙 포인트로 진입을 한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하면 뭐 그게 뭐 크지 않죠. 손실률이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산 거. 아, 이건 크네. 7%네. 이 캔들이 좀 큰 거네요. 여하튼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해야 돼요. 이게 1번인 줄 알았고 이게 1번인 줄 알았고 이게 2번인 줄 알았고 이게 3번인 줄 알아서 3번에 들어갔는데 4번에 이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다시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3번에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손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자,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인 줄 알았는데 자, 더 낮은 저점이 생겼으니까 아직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일 낮은 저점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손절 정말 잘했다. 그죠? 손절 정말 잘했어요. 보통 이 양봉 뜬다고 들어간 애들은 지금 다 물려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저점이 깨지면서 손절을 했기 때문에 요만큼은 안 물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이제 1번, 2번, 자, 3번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들어갈 만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한다면 아, 이 포인트는 진짜 1번, 2번, 3번 스윙 포인트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 스윙 포인트 패턴이 생겼다고 무조건 저점이다 고점이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고점과 저점은 스윙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세 번째 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만 하면 요런 불상사가 생기죠. 잘 보시면 나는 여기가 1번, 2번, 3번인 줄 알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손절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 손절도 하기 싫다. 이렇게 잘못된 스윙 포인트, 가짜 스윙 포인트를 나는 걸러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채널과 연동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무조건 1번 저점이 생기고 2번 저점이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3번 저점 이렇게 1번, 2번,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겼다고 3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다? 채널입니다. 바로. 자, 제가 채널을 꺼 볼게요. 자, 이렇게 채널을 끄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이날이라고 칩시다. 오늘이 이날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저점 두 개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파동의 고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끄었어요. 그러면 나는 스윙 저점을 찾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이 스윙 패턴이 나오는 거 보면 된다. 이 자리에서 요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요런 영역에서
스윙 포인트가 나오는 것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설사 내가 스윙 포인트, 가짜 스윙 포인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 자리가 이탈되면 나는 끊을 거기 때문에 손실률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하나씩 넘겨봅시다. 자, 파동이 혹시 안 내려와? 안 내려왔나? 바로 올라갔나? 바로 올라갔네? 자, 이제는 바로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자, 내가 처음에 첫 번째 파동의 고점으로 이렇게 채널을 끄었는데, 이걸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 매수 포인트는 어디가 된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또 스윙 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3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날이 지나간다고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1번 저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크게 할까요? 자, 1번 저점이 생기고, 2번 저점이 생기고, 3번 저점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는 채널의 상단부, 그죠? 채널의 상단부, 지지선에서 나온 스윙 포인트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률은, 이게 이탈되면 처리를 할 거니까, 손실률은 한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 4% 정도는 견딜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끊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스윙 포인트는 내가 다 들어가겠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1번, 2번, 3번이니까 자, 여기서 샀고 또 여기서 샀습니다. 그죠?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스윙 포인트 성공이죠.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니까 물량을 최대한 모으고 나서 상승. 그죠? 자,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만 나는 산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것도 1번, 2번, 3번이 되니까 여기 또 삽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면 스윙 포인트 성공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지지선, 그게 채널이든 아니면 뭐 렉탱글 패턴이든 아니면 그 깃발형이든 페넌트형이든 무슨 어떤 패턴이든 간에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지선 부근에서 나오는 스윙 저점만 노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볼까요? 이제 채널을 돌파를 해가지고 또 상승을 계속했죠. 그럼 이 채널은 잠시 지워두고, 이건 잠시 지워두고, 채널을 다시 그립니다.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꺼볼게요. 대충 이렇게 끄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끄었으면, 자, 이제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이날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날이다. 첫 번째 하단 포인트, 첫 번째 하단 포인트, 두 번째 하단 포인트, 세 번째 하단 포인트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제 마음 먹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때 들어간다? 여기서만 들어간다. 여기서 나오는 스윙 저점 포인트, 그러니까 스윙 저점, 요 박스권에서 나오는 스윙 저점에만 내가 타겠다. 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1번, 자, 1번, 2번, 3번이에요. 그죠? 나는 여기가 이탈되면 팔 거예요. 매도를 할 겁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근데 이탈 안 되면 계속 모아갈 거예요. 스윙 포인트마다. 자, 요게 1번, 2번, 3번이죠. 근데 4번에서 저점이 또 깨졌죠. 그러면 다시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습니다. 아직 이탈이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요 날에 매수를 하고, 요 날에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1번, 2번, 3번이었기 때문에 3번에 매수를 했고, 또 이게 1번, 2번, 3번이 되니까 또 3번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과 이날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탈 안 됐는데 1번, 2번, 3번이니까 여기서 난 또 매수했어요. 평단이 좀 낮아졌죠. 평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스윙 포인트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또 스윙 포인트가 나오면 또 모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이 생겼는데, 자, 3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종가를 위로 올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스윙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진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밖에 안 왔네.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인 거죠. 그럼 여기 3번, 여기서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 채널 이탈되면 나는 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손실률이 제가 만약에 요 포인트에서 들어갔다면 잃어봤자 3%, 4%이기 때문에. 그죠? 즉,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스윙 포인트는 모든 스윙 포인트 패턴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확실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지선, 그게 채널의 하단부든 아니면 어떤 패턴의 하단부든 어떤 내가 확실하게 내가 끊을 수 있는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이 있으면 채널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스윙 포인트 패턴을 사용할 곳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왜 그런가? 그거는 바로 이 지지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선은 여기서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지지선이라기보다는 요게 이탈되면 나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만 스윙 포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스윙 포인트 패턴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업스윙과 다운스윙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업스윙과 다운스윙이 만들어질 때 이 스윙 고점과 스윙 저점, 스윙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스윙 저점만 얘기할게요. 고점은 반대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윙 저점은 항상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즉 저점, 더 낮은 저점, 조금 높은 고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해야 될 부분은 이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다. 3번에서만 진입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다. 1번, 2번, 3번이 생겼는데 4번이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는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이게 1번, 2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스윙 포인트 패턴이라고 내가 막 들어가면은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손실을 확 줄이기 위해서 내가 확실하게 기준 삼을 수 있는 어떤 지지선, 그게 뭐 이런 지지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지지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선에 근접해서 나오는 1번, 2번, 3번, 여기서의 3번에서만 진입을 하자. 이유는 여기서 이탈이 되더라도 내가 잘라버리면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높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오늘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38분 했네. 빨리 끝내려고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거 중요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스윙 포인트 패턴은 저번에 배웠던 그 사케다오법의 3000 패턴을 좀 쉽게 서양식으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3000 패턴은 워낙 많잖아요. 뭐 샛별형도 있고 뭐 상승 박차형도 있고 상승 반격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캔들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저점이 1, 2, 3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한 지지선 바로 위에서 생긴다면 난 여기서 진입을 하더라도 이탈이 되면 바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손실률이 극소화되고 기대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000 패턴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3천 패턴 그 어느 세월에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저같이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 외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윙 포인트 패턴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잘 자, 안녕.